부울경 메가시티가 낙동강 벨트 경남 지역의 총선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보도국 지금에서 짚어봅니다. 오는 4월 총선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이종욱 전 조달청장이 우선 추천됐습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낙하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남 선거구별 민심과 후보를 알아봅니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과 전 통영시장의 맞대결로 구도가 잡힌 통영 고성 선거구의 표심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민심과 후보들을 알아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통영과 고성 국회의원은 그동안 보수 성향 정당이 차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단체장 선거에서 진보 정당이 승리한 적도 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과 전 통영시장의 맞대결로 대진표가 정해진 통영 고성 선거구, 김수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난 1995년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해 만들어진 통영시. 다음 해 열린 제15대 총선에서 이곳은 통영시 고성군 선거구로 개편됐습니다. 이후 7차례의 선거가 치러졌는데 모두 보수 성향 정당이 차지했습니다. 제20대 총선에서는 진보 정당의 후보조차 없어 당시 새누리당이 무투표 당선 깃발을 바로 꽂았습니다. 이른바 보수 텃밭이지만 단체장 선거는 조금 달랐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통영, 고성, 그리고 거제까지 남해안 벨트 모두 진보 정당이 승리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도 주목됩니다. 전 통영시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와 현역인 국민의힘 정점식 후보가 나섭니다. 두 후보 모두 중앙당의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통영 출신 강 후보와 고성 출신 정 후보의 맞대결 구도입니다. 경남도의원부터 통영시장까지 지낸 강 후보는 국회 입성을 노립니다.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윤계 핵심 정 후보는 3선에 도전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변 없이 자리를 사수할지, 민주당에서 남해안 벨트를 다시 한번 거머쥘지 통영 고성 선거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낙동강 벨트의 총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이번 총선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재점화됐습니다. 특히 낙동강 벨트 지역 후보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재점화한 건 지난해 11월부터인데요. 메가서울에 이어 김해 양산을 통합하는 메가부산이 거론되며 다시 부상했습니다. 현재 총선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면서 공약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얘기처럼 이번 총선 최대 관심 지역인 낙동강 벨트 후보들의 움직임이 빠른 상황입니다. 지난 19일 민주당 김해갑을 민홍철, 김종호 후보를 시작으로 26일에는 국민의힘 양산을 김태호 후보가 추진을 밝혔고 28일에는 민주당 양산갑을 이재영, 김두관 후보가 재추진과 함께 통합청사 양산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낙동강 벨트 부산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재추진 계획을 속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산을 민주당 김두관,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능과 역할을 구상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부울경의 중심인 양산에 메가시티의 통합청사뿐만 아니라 교통, 도시계획, 환경, R&D 연구소와 대학 등 각종 기관과 시설을 들여 메가시티에 걸맞는 기능과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살릴 수 있고 제가 이번에 경남도에 대표 공약으로도 넣을 겁니다. 우리 당에. 서부 경남 쪽은 특별히 서부 경남 특별법으로 대책을 하고 이 부분을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메가시티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불경 메가시티는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 송초로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시절 추진됐다 민선 8기 단체장이 바뀌며 행정통합 형식으로 논의하다 지난해 2월 폐기됐습니다. 네, 총선과 맞물려서 더 쟁점화되는 양상인데요. 추진 여부 지역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모두 쉬운 과정은 아닐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불경 메가시티가 2018년 6월 동남권 상생 협약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최종 폐기되기까지 5년여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비슷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도지사 간 합의에 합동 추진단도 구성해야 하고 정부 승인은 물론 규약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최소 2, 3년 이상은 걸릴 것이란 전망인데요. 그래도 추진이 되려면 일단 다시 여론이 모이고 거론이 돼야 되겠죠. 이번 총선에선 여야 선거 이슈로 부각되는 양상이지만 추진에 대해 지역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은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권정숙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4월 총선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이종욱 전 조달청장이 우선 추천된 것을 두고 지역 예비 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박춘덕, 김하용 예비 후보는 2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절차를 무시한 전략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현역인 이달곤 국회의원의 선거 개입과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이종욱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 해소를 위해 이종욱 후보를 포함한 경선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창원시 진해구에는 국민의힘 김하용, 박춘덕, 이성희 예비 후보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국가보훈처장인 황기철 후보가 나섭니다. 청소년이 직접 뽑는 청소년 모의투표운동 경남본부가 29일 경남도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운동본부는 경남 지역 7개 청소년 단체가 모여 구성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 청소년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3월 중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도 보낼 예정입니다. 또한 선거 당일에는 창원과 김해 등 7개 지역에서 오프라인 모의투표를 진행해 그 결과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29일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상남도 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안수 경남도지사와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최흥식 한농연 중앙회장, 한농연 시군회장당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안병화 회장이 새로운 도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상남도 연합회는 지난 1981년 설립됐습니다.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업 농촌의 발전에 앞장서며 현재 13,00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SNS와 인터넷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조작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가 유권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어인데요.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 목소리까지 실제와 흡사하게 조작해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AI 윤석열 후보와 AI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에 나섰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AI 아바타는 유권자들이 남긴 질문에 직접 답까지 하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다양한 표정이 담긴 15초 정도의 영상만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 기술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까지는 이 같은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원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2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AI가 순식간에 만들어낸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가 임박하면 SNS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딥페이크 영상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중심 잡힌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나는 유튜브나 SNS에 의존하기보다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공보물 또 공적인 뉴스 채널에서 나온 정보를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콘텐츠를 접하면 관할 선관위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고요.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위반 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속도로 확장하는 AI 신기술이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가짜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중심 잡힌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구입니다. 네, 저출산 시대의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 또 방과 후까지 하는 늘봄 교실 등 다양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 지원과 예산 지원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공론화의 장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은 다양하게 이제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1절 연휴 기간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기온이 낮아 춥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29일 비 또는 눈이 그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주말까지 불경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1일 오전부터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어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2일까지 한파가 전망되면서 부산시가 취약계층 한파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10개 부서와 16개 구군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한파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시는 한파 쉼터와 응급대피소 운영관리, 한파 취약계층 방문 등 올겨울 마지막 한파를 대비한 예방 대책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또한 한파 기간에는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한파 시민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누비자 이용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누비자를 점검합니다. 대상은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4,200여 대와 터미널 400여 곳입니다. 시는 기능 고장 여부와 시설물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19살에서 34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은 내년 2월까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함안군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입학축하금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입학축하금은 둘째 자녀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당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6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해운대구가 코로나로 문을 닫았던 해운대 해수욕장 온천 조격탕을 3월 4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로 문을 닫은 이후 4년 만입니다. 해운대구는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시범 가동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온천 조격탕은 겨울철인 11월에서 3월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5시, 4월에서 10월에는 오후 1시에서 6시에 문을 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